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거기 제가 토론방에 사진하고 동영상 올려달라고 했는데 2명만 올려놨대요. 안 가신 거예요? 아,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았어. 저는 여기서 공연을 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막 시끄럽잖아. 문 닫아놔도 막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했더니 다음 주에 다른 교수님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율정 캠퍼스에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학년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뭐 많은 이렇게 가수들이 오는 거니까 뭐 좋은 시간 보냈으면 되는 거죠. 토론에 제가 이제 각 챕터 오늘도 끝난 다음에 뒤에 풀어볼 문제 좀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첫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렸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안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도 애매하잖아. 그래서 한 분이 영상 올리고 한 분은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올려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뭐 다음에도 한번 생각할 거리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 했는데 우리가 진도가 늦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우선 진도 나가도록 하겠고 미리미리 뭐 시험 대비라 하긴 그렇지만은 주관식 논술형 문제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챕터 2장 갈게요. 경제적 문제, 희소성과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자펜이 없어가지고 제가 특수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 경제학에 대해서 다룹니다. 경제적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경제적 문제의 근원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하면요, 저 밑에 밑바닥에 거기 보시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시간과 뭐 여러 가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수업을 할까?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축제 보는 걸 포기해야 되고 뭐 물론 그 외에 잠자는 거나 다른 것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축제를 보러 가면은 수업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이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20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도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볼게요. 경제학자가 살펴보는 문제가 어떤 게 있고 분석 방법은 뭐가 있는가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사실은 경제적 문제라 했는데 일상생활의 모든 거를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굉장히 이런 선택의 문제는 폭이 넓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길래 폭이 넓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경쟁. 이거 되게 중요하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우리의 또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애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이윤,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우리 관심사가 돼요. 이걸 이제 현실에 좀 더 적용을 해서 사례 연구로 가게 되면 이제 경영학에서 뭐 경영 전략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니까 노동시장에도 관심이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사람마다 노동시장에서 이것도 시장이죠. 사람마다 근로자마다 임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니 왜 사람은 노동은 다 똑같고 소중해 보이는데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우선 능력이라든가 성과, 생산성이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차별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성별 차별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인종별 차별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등등등 이것도 경제학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범위가 막 너무 협소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다 경제학의 관심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또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액 금융이 이게 빈곤을 타파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빈곤 경제학 해서 이것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서 뭐 빈곤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니 저소득계층 경우에 돈을 빌려줬다가 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행이 신용 등급도 안 좋고 해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 국가 전체적으로 선택의 문제죠. 거기 보니까 소액으로 어떻게 금융을 제공해서
이렇게 경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줄에 이러한 주제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다 다른 것처럼 보여. 아무런 맥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로 집결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의 경제학의 토픽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요게 우리의 관심사다. 이게 경제학의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돈만 버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잘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거에서 사업을 해도 돈을 잘 벌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너무 범위가 좁은 건 아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런 경제 문제들이 약간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점띵 나와 있죠. 사실 유명한 경제학, 제가 다닐 때 유명한 경제학 교수 중에 한 명이 폴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슨의 경제학 하면 이게 제일 유명했어. 이 책밖에 거의 없었다 봐도 돼. 요즘은 뭐 맨큐의 경제학도 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받은 사람인데 좀 특이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긴 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 때문에 경제학이 수학을 많이 쓰게 됐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제학 하면요. 사실 뭐 정치 경제학이라 해서 우리가 뭐 경제 얘기할 때 뭐 수학으로 합니까? 원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랑 또 연결돼서 또 역사와 연결돼서 철학과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되게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 한쪽 귀로 들으면 반대쪽 귀로 숫자로 이렇게 암호화된대요. 외계인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암호를 풀면 다시 이게 원래 걸로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무엘슨 교수가 경제학 논문 쓸 때 수학이라는 그 언어에 굉장히 매료가 돼가지고 논문을 쓸 때 수학을 막 써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다 리젝트야. 아니 왜 경제학이 이렇게 수학을 써? 해가지고 리젝트 됐는데 이분이 워낙 또 대단한 사람이고 미국의 학계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MIT 대학이 원래 공대잖아. 거기에도 경제학과를 처음에 만들었거든. 이 뛰어난 자기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딱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대학도 경제학과가 랭킹을 막 이렇게 매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첨예하게 매겨요. 말씀드렸나? 경제학 교수님들도 다 점수를 포인트 매겨가지고 세계 랭킹 1등부터 1000등까지 이렇게 다 매겨. 우리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요즘은 관심 없는데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 내가 아는 교수님이 세계 랭킹 몇 등일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 랭킹 안에 들어야지 노벨상 후보 이렇게 되는 거지. 가만히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막 갑자기 저 지방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노벨상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이렇게 포인트가 쌓여가는 그런 거 있어요. 학교 평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대도 처음에 이제 사실 애매했어. 재단이 애매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옛날엔 재단이 삼성이었어요. 삼성이었다가 이게 학교 학생들이 쫓아냈지. 뭐 이렇게 자꾸 수원으로 가라 뭐 등등 하다가 쫓아내서 다시 이제 삼성이 들어오면서 의대랑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입시 요즘 뭐 의사 의대 되게 인기 많던데 그때 성대에서 삼성과 같이 해서 의대를 설립했는데 이게 그 입시 배치표 있을 거 아니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이게 애매한 거야. 처음 생겼잖아. 아니 서울대보단 당연히 좀 미친 것 같고 그다음 연고대 아니야 그 밑에 아니 처음이니까 애매하잖아.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한 연고대보다 한 연대 고대 중간 그렇게 넣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무엘슨 교수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MIT 대학 그 공대로 유명한 데다가 경제학과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 미국 대학도 랭킹 과마다 매긴다고 그랬지 몇 등에 넣어야 될지 애매한 거야. 근데 한 몇 년 지나서 한 3, 4년 지나가지고 같이 미국은 좋은 대학이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한 50개 주가 있으니까 뭐 거의 한 공동 한 1등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한 3개 대학 하버드, 시카고 이렇게 할 때 뭐 프린스턴, MIT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분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한데 유명한 경제학자라서 경제학 좀 하다 보면은 워낙 발자취가 경제 원론서부터 뭐 미시, 거시, 국제경제, 화폐금융론 그냥 재정학 다 등장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천재야? 뭐 천재긴 하지.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거나 할 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논문 쓰면 제자가 똑똑한 제자가 1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연구하면서 10개의 논문을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거야. 혼자 하면은 1년에 한 편 쓸까 말까 한 것을, 그리고 이분들은 워낙 대가가 되는 거니까 직접 막 워드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제자분들이 논문 쓸 때 교수님 이거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그럼 옆에서 한두 마디 조언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한 이게 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논문을 썼는데 교수님은 해준 게 하나도 없고 고작 한두 마디 교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갈까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 이 마디.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 근데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거나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지 않으면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막 연구하다 보면 이분들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주위에서 아닙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다 망한 친구들도 꽤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거는 우선 빨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을 고집하다가, 아무튼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뭐 경제학계에 뭐 이름을 남기게 됐는데, 이분이 쓴 경제 원론에 경제학의 3대 문제 이렇게 하고 얘기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다는 아닐 수 있겠죠. 거기 보시면은요,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뭐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생산할지 바나나를 생산할지 뭐 고기를 잡을지 수렵을 할지 뭐 할지, 그 다음에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이건 생산 방법이야.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약간 분배와 관련한 나누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요. 경제학의 3대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된 것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물론 최근에는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시간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할지 나중에 생산할지, 아니면 소비를 할 때도 지금 자연자원을 지금 소비를 할지, 지금 다 소비하면 어떻게 돼? 미래 세대가 소비할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좀 약간 고통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까? 그럼 뭐 미래나 뭐 내년이 좀 행복해지는 것이고, 에휴 됐어 올해 그냥 오늘 그냥 놀자 이렇게 되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내년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뭐 그런 선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학의 3대 문제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우리가 경제학은 사람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거야. 물론 자원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희소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자, 이러한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걸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을 하나 볼 겁니다. 시장 하면은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있는 그것을 바이와 메이크하는 거야. 네, 요게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물건을 생산할 것인가, 물건을 시장에서 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가격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다 그러면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파게티를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사 먹을 것인가,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자동차 우리 교차로에서 차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막 교차로에 차들이 모여 있어. 그럼 저쪽에 차가 갈까 말까 이걸 보고 상대방의 차를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호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초록 색깔이다. 그럼 그냥 가면 되고요. 빨간불이다. 스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또 앞에 지난 챕터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정부가 명령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부가 전부 다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는 시장의 자발적인 어떤 교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의 원리에 맡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물론 요즘은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믹스해서 혼합경제 체제라는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 얘기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 희소한 자원들을 가지고 생산자가 생산한 다음에 어떻게 가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비자들에게 이걸 나눠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 정리 좀 할게요. 20페이지 맨 마지막 zet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음에 생산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요. 이거 노동이라 할 겁니다. 레이버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K 원래 C로 써야 되지만 K로 독일어에 뭐 그걸 따라서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실물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zet줄에 다른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물을 자본, 자원, 캐피탈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본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금융자본이 아니야. 나 사업하는데 자본금이 얼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자본은 아니고요. 거시에서 그건 좀 더 얘기할 거고 21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생산할 때 필요한 삼성의 공장의 건물이라든가 책상이나 의자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고속도로 여러 가지 도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땅을 파는데 이런 자본이 없으면 맨손으로 땅을 파면은 이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이런 도구가 있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데도요 사다리 같은 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당연히 노동의 생산성이 다를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풋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 외에 더 있습니다. 인풋에 해당하는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땅도 있어야 되고 토지 아니면 얘네들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알아서 뭐가 새롭게 만들어집니까? 누군가 경영자가 나서서 오거나이즈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물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본이야. 근데 우리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돼서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갈 겁니다. 요거 세 번째 줄 보시면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 팩터라고 하죠. 그냥. 자, 3대 자본은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앞으로 토지도 그냥 뺄게요. 빼는 이유는 뭐냐면 별건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칠판이 2차원이잖아. 그래서 축이 두 개밖에 그리기가 어려워서 두 개만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왼쪽에 그림에도 있듯이 요게 이제 기업이야. 요걸 막 섞어요. 변환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아웃풋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사과일 수도 있고요. TV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같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 가지 자본을 같이 섞어가지고 요거를 변환시켜요.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변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주로 이제 경영학에 맡겨요. 그래서 뭐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생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등등등 그건 경영학에서 많이 하고 우리는 그냥 인풋과 아웃풋의 그 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훌륭한 졸업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웃풋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가보시면 투인물, 인풋, 아웃풋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좀 더 이거는 인트로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밑에 희소성, 선택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경제 문제의 시작은 희소성 때문에 시작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선택한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제나 이 희소성과 선택 연결돼 있고 그 대가를 바로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경제학 공부하실 때 선택이라는 단어 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가 떠오르게 되면 요 나머지 단어들도 같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 그냥 요거 세 개 머릿속에 같이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1인 경제의 희소성과 선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복잡하니까 한 명만 있는 경우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주로 얘가 무인도에 표류했습니다. 혼자밖에 없어.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뭐 물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뭐 과일을 뭐 딸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생산하게 되면 자기가 다 소비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먹어버리면은 내일이나 다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일부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저장해가지고 그걸 저축하는 거야. 다음에 소비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3대 경제 문제에 얘도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책은 내용을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인 경제의 희소성과 선택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한번 볼게요.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줄 보세요. 희소성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야. 이런 말들을 자꾸 쓰시면 그게 뭔가 사실 경제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은요, 뭐 별거 없어요.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공생이다라고 하면은 경제학에서 자주 쓰이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전문가지 뭐. 의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면 되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때 뭐 기회비용, 희소성 이런 얘기하면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약간 뭐래? 이질감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단어에 대해서 빨리 친숙해지는 게 경제학에 익숙해지는 방법이다. 계속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원칙은 두 번째 줄에 빌, 이 사람의 이름이 빌이었어요. 빌이라는 사람이 행동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시간과 자원의 희소성 하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과일을 딸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 사냥을 하게 되면 과일을 포기해야 되고 과일을 따거나 그러면 사냥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냥을 해서 고기네요. 고기를 얻거나 아니면 과일을 얻거나 이 둘 간의 상호 교환 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 상충 관계라는 표현이 좀 더 낫긴 하겠어요. 상충,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당연히 할 수 없지. 기회비용, 희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회비용 나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차선의 선택의 가치. 그래서 내가 여기선 두 개밖에 없잖아. 사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뭐 과일 따는 거 외에 뭐 잠자거나 여러 개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까운 거 전체 중에서 사냥이 제일 좋다 그럼 얘가 두 번째로 좋은 포기하게 되는 차선의 선택을 우리가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뭐 햇볕을 쬐면서 해변에 누워 있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페이지가 보시면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거를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공짜라는 말이 있잖아. 그걸 자유제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근데 자유제 같은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가를 치르는 것들만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얘기할 겁니다. 한 명만 놓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모형을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모형을 발전시켜서
확장하게 돼요. 자, 2명이 있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뭔가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인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무인도에 한 명이 더 오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아이고 뭐 슬프게 비행기 사고로 콜린도 살아남았다고 가정합니다. 빌 외에 한 명이 또 있어요. 얘 이름은 빌. 또 콜린이라는 애도 한 명, 콜린 이렇게 있습니다. 자, 2명이 존재하는 이 무인도 섬에서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거기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약간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야. 근데 거기 보시면 선호라는 말이 있고요. 지식과 기술 세 번째 줄이 있죠. 아니 B라고 콜린이 생산하는 능력이 다르잖아. 사람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만히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지. 손흥민 선수랑 뭐 저랑 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번에 축제하는 것처럼 가수도 뭐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능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선호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빌은 뭐 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과일보다는 콜린은 뭐 고기보다는 과일을 더 좋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교환을 하게 되면 기브 앤 테이크 해가지고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자, 다음 달러 한번 볼게요. 전문화, 교환, 비교, 우위. 중요한 단어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비라, 너 고기를 잘 잡니? 과일을 잘 따니? 콜리나, 너 고기를 잘 잡니? 과일을 잘 따니?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전문화를 시키는 거야. 전문화, 이 특화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화 이렇게요. 그치, 손흥민 선수가 있고 백종원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를 잘 만들고 좋아하긴 하지만 축구와 스파게티 중에서 축구에 더 전문화하는 거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아유 나는 그냥 축구도 하면서 스파게티 요리도 좀 잘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추어계에서는 축구도 야 너 잘한다 진짜 손흥민 같다 이럴 수 있고요. 스파게티도 잘 만든다 이럴 수 있는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세분화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올인을 해야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수 공을 던지면 다 잘 던지는 것 같잖아. 근데 누구야? 그 류현진 선수도 보면은 뭐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 그 잘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무리용이 있고 다 있대. 그러니까 그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게 다 열심히 올인하고 잘하는 건 있기 때문에 한 끗 차이에 막 승부가 갈려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전문화를 한 다음에 역할을 분담을 하고요. 그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걸 더 잘하는가 거기 먼저 비교 우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 절대 우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걸 더 잘하나 봐서 거기에 특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교환 지금 다 이게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을 통해서 누군가 이득을 얻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제에서 시장과 교환을 하게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윈윈이 된다라는 것을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론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우위론. 그래서 경제학에서 발명된 여러 가지 많은 이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간단한 예가 있는데 이게 앞에 나오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냥 쉽게 쉬운 예래. 쉬운 예. 근데 원래 요거는 조금 경제학에 대한 얘기한 다음에 뒤에 설명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리 책에서 갑자기 팍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렇긴 해요. 자, 콜린과 빌이 한 주에 식량을 채집하고 땔감을 장만하는 두 가지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린이 있고 빌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종원 선수랑 아니면 백종원 선수래 손흥민 선수랑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사가 있는데 그 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요리를 할 것인가 축구 연습을 할 것인가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둘이 시간을 쪼개서 반반씩 같이 하는 거랑 아니야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전문화하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한테 원하는 거는 손흥민이 아마추어 같이 축구 조금씩 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아유 이제 재미없네 제가 스파게티도 만들었어요 이거보다는 프로의 세계에서 더 열심히 왜냐면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원더골을 막 만들어낼수록 우리나라 국민들도 되게 좋아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게 공공의 이익으로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보시면 자, 콜린과 빌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콜린이 빌보다 나무를 더 잘 자르고 그러니까 콜린이 나무에 대해서 좀 재능이 있대요. 나무를 채집하는 거에 재능이 있고 자 그리고 빌이 콜린보다 식량을 더 잘 채집하는 경우 빌은 식량을 잘 채집한대요. 과일을 잘 따나 봐요. 채집에 재능이 있습니다. 서로 재능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 재능이 이렇게 다 똑같으면 뭐 이런 얘기 교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긴 한데 언제나 생각하셔야 될 게 능력, 재능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만 가지고 쫙 한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또 공부 시험 잘 보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좀 실패했더라도 다른 방향을 보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 발견할 수 있는 여력이나 뭐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능력은 다 차이가 나고요. 또 역시 이 선호도 다 차이가 난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셔야 돼요. 경자 끝날 때까지도.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일에 전문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재능이 다르잖아. 그러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교환을 하게 되면 콜린은 나무만 자르고 빌은 식량만 채집해서요. 그 다음 교환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줄 거야. 구체적인 예가 거기 밑에 나와 있는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콜린이 빌보다 나무 자르기랑 식량 채집을 둘 다 더 잘해요. 구체적으로 콜린이 하루에 식량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콜이라고 쓸게요. 자꾸.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식량을 생산한다 그러면 10개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빌이 거기 보니까 8부세를 채집할 수 있고요. 빌은 식량을 그냥 부세를 그냥 8이라고 할게요. 8개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콜린이 나무를 생산하게 되면 나무는 10개를 생산할 수 있고 빌은 4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랑 비교해 봤을 때 저보다 축구도 잘하고 경작 강의도 손흥민 선수가 경작을 공부하면 더 잘한다 할게요. 그 완전히 손흥민이 능력자여가지고 경작과 축구를 다 잘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흥민이 그 둘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타이거 우즈나 뭐 이런 사람들도 경작도 좋아하고 재밌긴 한데 내가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다른 하나 포기해서 하나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콜린이 식량을 채집하는 데 있어서 빌보다 더 위에 있고요.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많다라고 해서 절대 우위라 합니다.
나무도 아이고 빌이 비를 생산하네. 이러면 안 되지. 나무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무 입장에서도 콜린이 더 생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능력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별로 놀라운 건 아니야. 둘 중에 잘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비교위라는 건 뭐냐면 콜린이 비록 모든 면에서 다 잘하더라도 교환할 여력이 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절대우위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다음 마지막 단락 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능력만 살펴봤을 때는요. 콜린과 빌이 따로 떨어져 사는 편이 콜린에게 더, 그러니까 콜린 혼자 야, 빌 너는 식량도 나보다 생산 잘 못하고 나무도 나보다 생산 못하네. 아 됐어, 나 너랑 안 놀아. 나 혼자 그냥 다 해먹고 다 할래. 이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약간 직관적인 상식과 좀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콜린이 두 활동 모두에서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콜린은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3페이지 첫 번째 줄. 여기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자원이 희소합니다. 여기서의 자원은 콜린이 아니 에너지도 제한돼 있고 하루의 시간이 제한돼 있지. 그러니까 콜린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합니다. 여기서 자원은 뭐 시간 이렇게 돼 있지.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식량에 채집하면 나무를 이렇게 채집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제약이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네 줄 내려가 보시면 굵은 고딩 나와 있습니다. 비교위라는 단어,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래프로 보면 좋겠어요. 본문에 뭐 쫙 내용이 있는데 약간 안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23페이지에 거기 내용을 숫자랑 읽으면 싹 대각선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쫙 내용이 금방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잘. 그래서 가끔 이 복잡한 얘기를 우리는 좀 쉽게 전달하면서 내용을 중간에 까먹지 않게 논리적으로 연속성 가지고 쫙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수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술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야? 뭐 7과 3분의 2. 이거 읽다가 읽기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바로 그림을 볼게요. 자, 그래서 좀 가볍게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을 못 맞췄어요. 원래 저의 수업은 한 40분쯤 하면은요, 제가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쉴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계속 하다가 별로 쉬지도 않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하다가 쉴 겁니다. 지금 보니까 45분 됐네. 쉬어야겠어요. 그래서 네. 그 미리미리 보실 분은 거기 앞에 그 25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지만 잠깐 쉬는 시간에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